안녕하세요. 돈 요정 민키 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절약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한번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키 언니는 이미 유튜브도 하고 있고 알테크도 오래 했고 절약도 13년 차고 이렇게 등등 나랑은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절약 생활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요 사람들도 충분히 변화하고 또 통장 잔고와 자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모임, 돈 걱정, 돈 워리 모임, 돈돈모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 돈돈모가 지금 한 2주년 정도 가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기수마다 1기는 2주년이 가까이 되었지만 제일 최근에 들어온 6기는 이제 저와 함께한 지 4개월 차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변화를 함께 보면서 평범한 사람도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돈돈모 카페에서 연결산 이벤트를 했어요. 연결산은 꼭 하셔야 되거든요. 다만 1년 동안 가계부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연결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카드 내역도 다 뒤져봐야 되고 과거에 돈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정확한 기록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 10분씩 절약을 위해서 가계부를 쓰셨던 사람들은 분명히 결산하는 게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평범한 사람도 노력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또는 이런 부분은 어땠구나, 저런 부분은 저랬구나 라는 걸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인 가계부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나씩 드릴 거고요. 이분은 20대 직장인이시고 자취를 하고 계셔서 월세 비용이 발생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캥거루족을 할까 하다가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캥거루족보다는 월세를 직접 내고 계시는 분의 사례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총 변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 식비가 본인이 가장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식비 줄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식비, 쇼핑 뭐 등등 변동비 지출은 총 한 달 평균 32만 원에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비 지출을 더 줄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고정비로는 월세가 한 달에 7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되셔서 그 비용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보험료라든지 핸드폰비 등등은 크지 않고 그래서 1년 동안 1,160만 원 정도 고정비와 연간비 지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수입 부분에서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금도 꽤 소득이 높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앱테크도 열심히 하셔서 총 다 해서 부수입이 1년 동안 800만 원 정도 났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직장도 다니시면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먹을 것도 다 챙겨 가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또 그래서 1년 동안 총 저축률은 83%를 달성했다라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1인 가구다 보니까 저축률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월세를 내시잖아요. 이분은 월세를 내는데도 각종 부수입들을 많이 내시려고 해서 그 돈을 다 저축하시니까 또래보다 훨씬 많은 저축을 월세를 내매도 불구하고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돈돈모에는 기존에 월세 사시다가 이번에 돈돈모에 들어오고 나서 전세로 옮기신 신혼부부 2인 애몽님이 계십니다. 애몽님의 가계부를 한번 결산 가계부를 보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총 변동비 지출은 395만 3천 원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395만 3천 원이면 한 달에 33만 원으로 사신 거거든요. 신혼부부 2인이 33만 원으로 살았다.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고수들이 모여 있어요. 함께 하다 보니까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변동비 지출 1순위는 생활용품을 많이 사셨다요. 그리고 남편하고 아내 폰비가 있습니다. 아니 폰비는 고정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정비든 변동비든 내가 항목에 맞게 그냥 변동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줄일 수 있는 모든 항목은 다 변동비로 갖다 넣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고정비가 많으면 절약하려는 의지가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3만 원으로 살았는데 상반기에는 40만 원 정도에 살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35만 원 이내로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이분이 돈동부에 들어오셨을 때,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절대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총 저축률이 고정비, 변동비 다 포함해서 68%를 달성하셨다고 합니다. 와, 목표 저축률은 원래 70%였다고 하나 달성은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68%면 흔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두 분이 맞벌이지만 소득이 많지 않으세요. 소득이 300만 원 후반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68%를 저축했다는 건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3인 가족이세요. 그런데 아기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외벌이 가정이십니다. 신랑 월급이 300만 원인데 저축을 2천만 원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월급을 거의 고스란히 다 저축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연말에 청소기를 비싼 걸 하나 사셨거든요. 그 청소기를 안 샀으면 2천만 원을 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정말 저축 열심히 했고, 사실 5년 동안 5천만 원 모으기, 그러니까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모으기를 목표로 했었는데, 목표를 수정해서 5년 동안 1억 모으기를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남들보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토끼는 빠르지만 금방 지쳐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해요. 항상 꾸준하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꾸준하면서 빠르면 가장 베스트죠. 우리 집처럼 월급이 적어도 노력하면 가능해요. 제가 보여줬어요. 라고 이렇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또 결이 같을 순 없어요.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또 이분은 아이 음식은 정말 유기농, 그 다음에 국내산 이것만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식비를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절약을 1년 동안 실천하셔가지고 많은 저축률을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4인 가족이십니다. 4인 가족이신 분은 결산 보면요. 1년 동안 연간비와 예비비 모든 지출을 총 통틀어서 평균 저축률은 74.5%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와, 우리 4인 가족이 70%를 넘는 저축률 달성하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애기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맨날 가계부 쓰기 힘들고 절약하기 힘들고 칭얼칭얼 대긴 하셨지만 그래도 가계부 결산하면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셨다고 해요. 힘들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스스로에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산해보니까 1년 동안 부수입이 남편 월급의 총합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연봉만큼 부수입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대단한 것 같다고 적어 놓으셨네요. 그래서 변동비를 좀 보면 1년 동안, 그러니까 월 제일 많이 쓴 항목은 육아에 한 달에 9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그리고 집밥 해먹은 게 실제 돈 쓴 건 한 4만 6천 원, 외식한 게 4만 9천 원 해서, 그리고 간식 먹은 게 3만 8천 원 정도 해서 총 한 3만 5천 원? 그 정도 내에서 13만 원에서 4인 가족이 집밥, 외식, 간식까지 모두 다 해결하셨네요. 딱 보면 금액만 적은 거지 실제로 우리가 혜테크라든지 뭐 각종 포인트를 활용해서는 더 많이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가능하다는 거 혜테크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한 달에 절약은 한 50만 원 절약액이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저희가 1년마다 이렇게 결산을 하고 또 1년을 시작할 때 새해 소망을 적는데요. 이분은 2021년 시작할 때 그 1년 소망에 청약 당첨이라는 소망을 적어두셨는데 진짜 소망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청약이 당첨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집이 아니라 내 집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역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내가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하기만 하면 안 되죠. 노력을 하셔야죠. 구독자님들 앱테크만 하시고 가계부 작성 안 하시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앱테크의 효과가 나기 위해서라도 가계부를 잘 작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 앱테크를 하는 이유는 절약과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가계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가계부를 열심히 적으신 분들에게 제가 소소한 경품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해요. 제가 셀트리온 뷰티몰에서 포인트가 한 100만 포인트가 조금 넘어 있는데요. 한 사람당 25,000원 상당으로 원하는 제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합해서 24,990원까지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양심상 작년에 가계부를 열심히 쓰신 분들, 최소 3개월 이상 쓰신 분들만 응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필수고요. 댓글 기준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달라진 점, 부족한 점, 궁금한 점, 기타 등등 과거 나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가계부 이벤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인원은 40명 정도 발표할까 합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 올해는 함께 가계부 열심히 써서 절약하고 부수입 많이 늘려보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푼돈마 목돈 다 같이 함께해요. 안녕!